이번에는 역할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수행, 롤 퍼포먼스인데요. 자, 역할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역할 기대는 어떤 특정한 역할이 갖고 있는 행동적인 요구 조건인 규범적 기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반면에 역할 수행은 그 어떤 행위자가 특정 역할에서 보여주는 실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어빙 고프만의 인상관리론, 임프레션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 역할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셀프 프리젠테이션, 자기 제시라고도 하는 이론인데, 자, 이 일상 관리론의 핵심은 인간의 사회생활이 연기자가 어떤 무대나 또는 여러 다양한 무대에서 행하는 연기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정 행동이 그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프만이 인상관리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극학적 모델, 연극학적 모델은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외부에 비춰지는 자신의 인상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즉, 인간의 실제 사회생활을 연극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모델이 연극학적 모델입니다. 자, 이 연극학적 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 즉 연기를 하는 동안에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적절히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접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수행할 때 하고, 밖에서 뭐 연인이나 또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성들의 화장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연극의 연기자와 매우 유사하다,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프만의 연극학적 모델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처럼 관객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관리하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바로 연극 무대와 갖게 되는 거고요. 역할 수행을 하는 동안에 좋은 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관리하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인상관리론입니다. 자, 공연의 주요 개념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배역에 대한 신념인데요. 공연은 한 개인이 많은 그 관객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역할 수행 과정에서 사람들은 관객, 즉 타인에게 자신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은 관객들이 자신의 수행하고 있는 공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또 진실로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특정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견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incere한 사람, 진지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역할 속에서 자기의 행위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연에서 그 만들어진 인상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지한 사람과 이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역할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 자신의 인상에 별 신념이 없을 뿐 아니라 관객들, 즉 상대방의 믿음 여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시니컬한 사람, 즉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냉소적인 연기자는 결코 연극 속에서 자신을 끌어넣지도 않고 또 자신의 허구적인 연극에서 오는 비도덕적 쾌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냉소적인 연기자는 자신에 대하여 관객이 갖는 신중한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일종의 그 공격적인 쾌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경우 또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믿는 진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냉소적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면 영역과 후면 영역이 있는데요. 인간의 사회생활은 대부분 전면 영역, 프론트 리전과 후면 영역, 백 리전이 그러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론트 리전은 사람들이 공식적 또는 양식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무대 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연기자들은 전면 영역에서 관객들에게 공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러가지 표현 도구를 활용합니다. 전면에서 연기자들이 활용하는 표현 도구에는 세팅, 즉 무대 장치가 있고, 또 개인적 전면, 퍼스널 프론트가 있습니다. 무대 장치는 공연 장소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연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내 장식이라든지 가구 또는 사물들의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 전면, 퍼스널 프론트는 사람들이 연기자를 보는 순간 그 연기자와 동일화시켜서 그가 어디를 가거나 반드시 따라다닐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의상, 분장, 신체적 특성, 제스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전면이 창조적으로 설계되었을 때 사람들은 효과적인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면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마 전체 그 공연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연기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의 환경이 따뜻하고 또 매력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면 상대방과 친해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전면의 환경이 차갑거나 엄격한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운 연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면은 개인이 펀치라고 하는 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면 영역, 백 리전은 연극 무대 뒤편과 같은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안전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만약 연기자가 무대 뒤에서 오랜 시간 있게 되면, 무대 위에서 오랜 시간을 연기를 하게 되면 아마 실제적인 어떤 그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연기자들은 연기 도중에 무대 그 후면 백스테이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연기자가 휴식을 취하고 또 현실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후면 영역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후면 영역은 사회적 연기자가 비평적인 관객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개인 영역, 개인적 지역이 후면 영역입니다. 이 후면 영역은 사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은 역할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방시킬 수 있고, 또 후면 영역의 사람들은 긴장도 풀고, 무대 전면에 있을 때의 그 억제하던 감정, 행동 양식에 여유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연기자들은 무대 후면에 있는 동안에 무대 전면에서 그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후면 영역에 오는 것이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전면 영역과 이 후면 영역은 꼭 장소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론트 리전과 백 리전은 시간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도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 연구실 또는 임원의 그 개인 사무실 또는 집의 거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교수 연구실에서는 강의실과 달리 교수님들이 편하게 옷을 벗거나 저고리를 벗거나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하고 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극의 실행입니다. 연기자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동안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능력 또는 그 특성을 보여주려고 순간순간 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야구 구경을 하면 심판들의 그 박력 있고 또 큰 소리로 외치는 스트라이크, 볼, 뭐 이런 그 판정들을 아마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더욱더 그들은 신속하고 또 박력 있는 그런 손짓과 소리를 통해서 그 판단의 결과를 알리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판단이 서기도 전에 먼저 행위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역할의 경우 행동을 극화하는 것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역할들은 연기자가 주장하는 자질이나 속성을 명백히 전달할 수 있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극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물론 항상 존재합니다. 영안실에서의 그런 행동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행동, 식사할 때의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상적인 연기입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관객들에게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적인 연기를 통해서 가급적 좋은 인상, 이상화된 인상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상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자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상적 연기에는 하향적 이상화와 상향적 이상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겸손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낮춰서 표현하는 경우, 겸손하고 자존심을 낮추는 그런 표현, 이런 경우는 하향적 이상화입니다. 겸손과 또 낮아지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상화하고 좋은 인상을 제공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더 좋고 이상화된, 그러니까 나는 상류계층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게 상향적 이상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인상을. 자, 사람들은 한 상황에서 연기를 다른 상황의 청중들에게는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연기에는 관객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역할 수행의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상적인 연기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준과 맞지 않는 행위는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객 격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의 통제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공연 중에 의도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상관리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그런 제스처는 공연 중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들은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를 합니다. 강의의 주요 목적이 뭘까요?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교수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의 시간에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아마 열심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그 강의가 다소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예쁜 스커트입니까? 드레스입니까? 이걸 입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속옷이 좀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활짝 웃었는데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구조화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신의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제 인상은 아주 작은 잘못에 의해서도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어떤 공연이나 이런 음악 공연에 있어서도 잘못된 음정, 이런 것들이 전체 공연을 불협화음을 만들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허위 표현입니다. 많은 연기자들은 이 허위 표현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자들은 부끄러움, 죄책감, 공포 때문에 이 허위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허위 표현하는 것은, 즉 본심을 속이고 사기치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공연 중에 그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기자들은 허위 표현으로 인해서 굴욕을 당할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 잘 쌓아온 그 명성에 치명상을 입거나 또 현행범으로 발각되는 상황으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공연자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허위 표현입니다. 자, 이 만화를 잠깐 보겠는데요. 아마 우주에서 어떤 거인이 지구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게 뭐지 했더니 이 외계인이 지구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큐빅 퍼즐을 내일까지 맞추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구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구의 그 과학기술로는 이 큰 큐빅 퍼즐을 맞추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인들이 퍼즐을 맞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색깔을 칠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외계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용케도 퍼즐을 잘 맞췄네. 좋아, 이번에는 그냥 봐주겠다. 이렇게 퍼즐을 가지고 들고 떠나는데 그 순간 지구인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부분에 퍼즐 색깔이 각각 맞춰지지 않은 다른 색깔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허위 표현입니다. 마지막 팀 공연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연극은 혼자 하는, 물론 1인극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1인극이 아니죠. 따라서 공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팀, 그 구성원들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기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의 롤 세트, 역할 세트가 형성이 되고 또 도움을 주는 다른 역할들이 특정한 공연에 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수의 경우에 역할 세트는 오케스트라 밴드 구성원들이 있을 거고, 매니저, 또 보디가드 또는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역할 세트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수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그 가수는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아마 불가능한 얘기겠죠. 팀 공연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이 충성심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의 가족들을 보시면 역할 세트가 매우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의 그 정치가의 가족 구성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헌신, 그리고 건전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 가족들이 정치가의 공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약점이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 그 가족들, 힐러리와 그 딸, 또 부모들, 이런 경우들 보면 매우 조심성 있고 또 신중하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클린턴이 여비서와의 그 스캔들, 지퍼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아마 힐러리 클린턴은
그 말을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가족도 한번 보시면 항상 그 부인과 또 딸들이 단정하고 또 항상 패션 선두주자로서의 그런 깔끔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팀이 잘 구성이 돼서 그 팀이 잘 팀워크를 발휘할 때 그 연극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6번째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벌써 6주가 지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는 기회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자기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